설레임을 만약 네이밍을 하게 된 것도 네. 사실 드라마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아우, 사람한테서 호강이 비친다? 네네. 뻥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네네. 그런데 와이프를 제가 1월 31일 날 만났는데 네. 야, 사람이 들어오는데 네. 뒤에서 빛이 막 나는 거야. 네. 진짜 천사 한 명이 이렇게 딱 내 앞에 있는 것 같아. 제가 그 나이 이제 한 2시간 동안 얘기하는데요. 화장실을 내가 30번은 간 것 같아. 진짜 긴장을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그 마음을 와인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표현해서 만들어가지고 사모님을 딱 드렸어. 그래서 사모님이 한 곡을 딱 줬어. 사모님의 그때 딱 반응 어땠어요? 한숨이야. 말 잘해야 돼. 뭐라고요? 뭐라고요? 인간은 집에 가야지 뭐라고. 그때의 그러니까 그때 우리 생각이 잘 안 나는.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신다고. 별로 안 하고 싶고. 별로 안 하고. 이게 찐 현실 공부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때 생각 안 하고 싶어요. 그때 떨려서 그래 화장실을 자주 갔었군요. 화장실 가신 건 기억. 지금 생각해 보니까 손도 떨더라고요. 그날 첫 만남에. 그래서 근데 지금 한 15년 이상 살아보니까 원래 수전증이 있는 남자였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고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네. 느낌. 맞았을 때 그래서 느낌. 설레임의 와인을 설레임은요. 딱 드셨을 때 설레임은 없던 사랑도 찾아올 것 같아요. 진짜 설레이는. 네. 그래서 진짜 첫사랑이 생각나는 딸기향이 나면서 상큼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풋풋한 사랑. 고객들의 찐반. 일단 대표님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반응요? 네네. 일단은 오프라인에서 먼저 얘기할게요. 네네.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버전이 있거든요. 네네. 오프라인 버전, 우리 박람회 가면 네네, 테이스팅을 박람회.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코엑스를 가면은 이제 커플끼리 와요. 네. 그래갖고 이렇게 딱 주면은 네. 특히 이제 설레임에서 그런 반응이 네네.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이렇게 여자친구가 딱 마시고 자기야 맛있다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무뜰뜰하게 있다가 알았어 이렇게 되는 반응. 아하. 그리고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은 별 3개를 준 분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거기에다가 댓글 리뷰에다가 뭘 썼는가 하면은 사장님 너무 맛있는데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별 3개 줍니다. 제가 밑에다가 답글을 달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2달 안에 대용량으로 바꾸겠습니다. 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오드린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반응을 또 이렇게 박사님이 보셨을 때 친 고객들 어떻게 보면 이 소비자 접점에 있는 부분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다시 멘트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확하게는 이 두 부부가 박람회라든지 오프라인이나 갔었을 때 그날 매출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판매량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쪽에 여자 대표님이 가시면 완전 많이 팔아오는데 몇 병 못 파셔. 예. 나도 팔어. 알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과연 그때 그 현장에서 아까 이 2가지 예를 들어줬는데 거기에 대한 뭐 반응들, 현장 반응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 사모님이 더 잘하실 거예요. 그래요. 사모님 말씀하신 그렇게 현장의 반응. 20대 초중반 분들이 많으신데 설레임 드시는 분들은 딱 마시면 이건 뭐지 하는 반응이 많아요. 이건 뭐지? 좀 다른 와인하고 완전 다르다는 느낌을 받나 봐요. 그리고 향도 이렇게 확 올라오니까 엄청 강한 포도 향과 익숙하게 먹어왔던 포도 맛이 와인에 이렇게 나니까 다른 집에 갔다가 다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확실히 좀 다르구나. 이렇게 포도를 남편이 좀 극대화시킨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좀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최저 3년간 숙성 발효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네. 포도에서 무슨 그 캔베럴리를 가지고 와인을 만드냐 해서 그걸 가지고 제대로 된 와인을 못 만들 거다. 보통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남편은 이제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땅에서 난 포도로
우리가 먹는 게 제일 좋다 해서 그걸 네. 극대화시키는 것 같아요. 이 와인의 향을. 그리고 고객들 반응은 대부분이 다 그래요. 이건 뭐지? 하는 반응이거든요. 이건 뭐지? 제가 아까 정리를 이제 조금 해드리자면요. 이렇게 앞서 이렇게 이야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 이제 성공 6법칙 중 5법칙의 이야기입니다. 고객 지향성. 고객 지향성이 뭐냐면 판단은 생산자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내고 먹는 소비자가 하는 거라는 게 제 5법칙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오더린이 9개의 브랜딩을 네. 하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네. 그러니까 와인에 미친 남자 입장에서는 욕심이 많은 거죠. 각각의 소비자들한테 입맛에 맞는 와인을 내가 보유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이제 유통업자들이 하나 브랜딩만 띄워서 그것만 계속 찍어내자라고 말을 하는 거라면 네. 와인은 계속 지속해서 나갈 거고 소비자 입맛들은 2030이 틀리고 4050이 틀리고 그 위에 분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입문 단계에는 좀 스윗한 달달한 와인을 좋아한다면 중급 이상은 탄닌이 들어간 좀 씁쓸한 맛을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 오더린 같은 경우에는 한 명 한 명의 입맛을 사로잡겠다는 끊임없는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와인이 여기 오드린에서 만든 와인이에요. 이 와인을 위해서 만든 와인인데 이 뒤에 보면 이렇게 그 호랑이의 뒷모습 같기도 하고 왠지 이렇게 쭉 진열되어 있는데 비싸 보여서 여쭤보는 겁니다. 비싸 아, 그래요? 보이게만큼 만들었습니다. 네, 보는 눈이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와인을 만들 때 실용화재단의 육사산업 제품 강화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받았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제품 기획하는 친구하고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호랑이 때 우리가 시작한 것도 호랑이 그리고 우리 지역에 큰 호랑이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와인을 만들 좀 거니까 들어서 보여주시죠 이렇게. 예. 기획하는 친구한테 제가 4가지를 얘기했어요. 일단 호랑이 들어가야 되고 네. 두 번째 그리고 한국의 색인 목색을 써달라고 그랬고 아. 세 번째 먹색. 한국의 70%가 산지입니다. 산맥을 형성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네 번째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네. 호랑이에서 강인함은 쑥 빼주고 부드러움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호랑이 등딱지가 나온 겁니다. 아 그게 호랑이 뒷모습의 이 문인 거예요? 네, 네. 야. 참고적으로 이 시안이 4개가 나왔는데 4개를 일반인들한테 설문조사하고 그리고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갖고 전문가한테 설문조사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좋으면 전문가가 싫어요. 아. 거꾸로 일반인이 싫어하는데 전문가는 좋아하고. 네네. 그런데 이거는 진짜 다들 한 90% 이상의 이 레이블을 찍어주셨어요. 우리 저기 사장님 말씀 속에는 역시 또 녹아 있네요. 나를 고집하지 말아라.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그 사람들이 좋다는 거를 내 브랜드로 런칭해라. 고객의 니즈를 그대로 담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군요. 네.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와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면요. 와인에 대한 설명으로 네네. 비싼 거라면서요. 비싼 건데 네네네. 요거는 하얀색 호랑이는요. 네. 1988 시리즈예요. M1988, H1988 두 종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 중에서 얘는 M1988, 그럼 그 옆에 노란 게 S1974, 이 친구가 훨씬 호랑이 같네. 이게 노라니까 그죠? 원래 또 이런 황호, 백호. 이 와인은 블렌딩 와인입니다. 블렌딩 와인. 그것도 포도와 포도를 블렌딩 한 게 아니고요. 네. 포도와 과일을 블렌딩 한 아, 겁니다. 포도와 과일을. 예. 어떤 과일 여쭤보면 M이라는 게 메모리즈의 이니셜이거든요. 그래서 추억을 생각하면서 마실 수 있는 와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캠벨하고 오미자를 블렌딩합니다. 그 오미자 특유의 오미자 향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해상을 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 제품 이외에 H1988은 헬스에 H를 따갖고 네. 건강을 생각해서 마실 수 있는 와인입니다. 그거는 캠벨하고 아로니아하고 블렌딩한 거고요. 제가 여기서 좀 칭찬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사실은 자신이 이제 범띠라서 호랑이다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기 같은 영동 한간면에는 반야사라는 되게 고절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가보면 반야사 호랑이라고 해서 호랑이 형상으로 된 이 부분들이 이 지역의 하나의 명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영동틱하고 가장 한간면스러운 게 뭐가 있을까를 했었을 때 반야사 호랑이라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이 레이블 속에 넣어버림으로 인해서 꼭 포도니까 와인이니까 포도 그림을 넣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지역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흡수를 시켜서 브랜드화한 부분,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처음에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을 때 너무 이제 좋았고, 저 역시도 이제 실제 반야사에 가보니 진짜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게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부분들이고,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약간 온리원에 대한 영향을, 일곱칙을 제일 영향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네네. 가장 한국적인 부분이 가장 세계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을 항상 고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한국 호랑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호랑이가 있다면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반야사 호랑이를 봐라. 이런 부분들이 진정한 그 지역의 문화 예술과 융복합된 6차 산업의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단순하게 사과면 사과, 딸기면 딸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지역에 이거 하나로만 하더라도 반야사 호랑이를 이야기할 수 있고 와인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상품들이 대한민국의 향후에도 농블리스에서 많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오드린에서 판매하는 와인의 맛을 보려면 영동에 와봐야 되는 거야. 그렇죠. 참고적으로 하얀 호랑이, 노란 호랑이는 인터넷 판매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셔야지만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게 제 2법칙입니다. 아까 고객 유도. 와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만. 네. 그래야 부가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제가 원석 씨한테 선물을 했습니다. 아니, 이걸 인터넷에서 보니까, 인터넷 주문하면 되지만, 이거 자체, 그랑티그르 자체가 이 와인을 와야만 살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선물했을 때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부분은 반대로 말을 하면, 제가 여기 오드린에 왔다 갔어. 그래, 당신 생각이 나서 이걸 구매를 해서 가져가는 거야. 이야.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형 6차 산업화의 진정한 성공 유법칙이죠.